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을 노리는 우리 축구 대표팀이 우루과이와 첫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24일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에서 우루과이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차전에서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대표팀은 전반 34분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잡았으나 아쉽게 놓쳤습니다. 김문환이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내준 땅볼 패스를 황의조가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골대 위로 뜨고 말았습니다. 이후 우루과이가 반격에 나서며 팽팽한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우루과이의 슈팅이 두 차례나 골대를 맞고 나가는 행운도 따랐습니다. 대표팀은 득점을 올리지 못했지만 후반까지 우루과이의 공격을 잘 막아내며 0대0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안면 보호대까지 착용하고 90분 풀타임을 뛰는 투혼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에 성공한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회 이후 12년 만에 다시 16강행을 노립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28일 밤 10시 가나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4일 오후 한국 시간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 피파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에서 우루과이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한국은 소속팀 경기에서 안아 골절상을 당한 뒤 수술을 받은 주장 손흥민, 포트넘, 이 안면 보호대까지 착용하고 풀타임을 뛰는 투혼을 펼쳤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16강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다가오는 경기에 모든 걸 쏟아 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진 것 모두 보여주겠다며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앵커 한국팀이 16강에 진출하기 위해선 오늘 24일 첫 관문을 꼭 넘어야 하는데요. 승리를 위해선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TDH의 구자철, 한준의 두 해설위원에게 해법을 들어봤습니다. 박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16강 진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우루과이와의 1차전. 구자철 위원은 우루과이 최전방 공격수들의 압박이 약한 걸 역이용해야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구자철 TDH 축구 해설위원, 냉정하게 여유 있게 하면 우리가 가진 실력으로는 분명히 어떤 팀을 만나도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루과이가 일선에서의 수비 가담 능력도 약간의 부족함을 보이고 있거든요. 미드필더 출신답게 중원 싸움이 열쇠가 될 것이라며 경계 대상 1호 발베르데를 강하게 압박하라고 말합니다. 구자철 TDH 축구 해설위원, 발베르데 선수는 최상의 경기력을 보유한 선수기 때문에 우리의 중원이 얼마만큼 공간을 내주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뛰어난 분석력으로 유명한 한준의 위원은 우루과이의 중앙 수비가 느린 점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준의 TDH 축구 해설위원, 고딘 선수의 느린 속도를 공략하고 히메네스 선수의 다혈질적이고 급한 성향을 공략한다면 우리 대표팀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자철 위원은 손흥민의 마스크 투혼이 대표팀을 하나로 뭉치게 할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우리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구자철 TDH 축구 해설위원, 손흥민, 그리고 미드필더에서 황인범 같은 선수들이 해결해줌으로써 첫 경기에서 좋은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루과이가 객관적인 전력은 강하지만 해볼 만한 상대라고 동시에 입을 모은 구자철과 한준의 해설위원. 우루과이의 뚜렷한 약점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1차전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하에서 TDH 뉴스 박선우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카타르 도하에서 월드컵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는 지금 잠시 뒤 경기가 열리는 에듀케이션 시티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승리를 위해 한국팀에 꼭 필요한 존재, 바로 주장 손흥민 선수죠. 불과 3주 전만 해도 월드컵 출전이 불투명했지만 초인적인 회복력을 보이며 앞서 보셨듯 오늘 선발 명단에 포함됐는데요. 손흥민이 만들어낸 지난 22일간의 기적을 신수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일 손흥민에게 최악의 상황이 닥쳤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마르세유전에서 치명적인 안면 부상을 당한 겁니다.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 적어도 4주 가까운 재활이 필요해 월드컵 출전도 불투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수술 날짜를 앞당기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성공적인 안아 골절 수술을 마친 손흥민은 런던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하며 재활에 집중했습니다. 회복 속도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도 손흥민의 회복이 순조로워 월드컵 출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 제가 듣기로는 상태가 괜찮습니다. 아마도 손흥민이 월드컵에 마스크를 끼고 출전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부상 일주일 만에 출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월드컵 직전 소속팀 마지막 홈경기에는 뿔테 안경을 낀 채로 나타나 기대감도 높였습니다. 결전지 도하에 입성한 손흥민은 마치 배트맨을 연상시키는 검정 마스크를 쓰고 훈련을 시작했고 부상 20일 만에 깜짝 헤더를 시도할 정도로 컨디션을 되찾았습니다. 결국 벤투 감독은 우루과이전을 하루 앞둔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의 출전이 가능하다 밝혔습니다. 이제는 꿈을 좇을 시간이라고 마지막 다짐을 한 손흥민. 손흥민 축구 국가대표, 저는 매일 하루하루를 너무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월드컵이라는 무대, 꿈을 꾸던 경기장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고요. 부담감이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즐기는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까 바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이 마스크 투혼을 펼칠 1차전,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KTH 뉴스 신수빈입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당초 전망치보다 낮춰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또 인상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6차례 연속 올렸는데요. 이유는 역시 물가였습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은행이 제시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7%입니다. 당초 전망치보다 0.4% 낮춰 잡았습니다.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환석 한국은행 부총재보, 그간의 글로벌 통화 긴축, 유럽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수급 차질, 중국 경제 부진 등으로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될 거라는 거에 주로 기인하며, 그런데도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사상 1006회 연속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이제 연 3.25%가 됐습니다. 만장일치 결정이었는데 역시 물가가 이유였습니다. 이달과 다음 달 물가 상승률은 낮아지겠지만 5%대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입니다. 내년 물가 상승률도 한은의 물가관리 목표치보다 높은 3.6%로 잡았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11월, 12월 물가 상승률 자료가 많이 떨어지더라도 이제 갑자기 물가가 안정됐구나 이런 해석을 하는데 상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금리 인상 기조도 최소 석 달은 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0.25%피만 인상한 건 경기에 대한 부담이 있고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대다수 연준 위원이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언급 등으로 외환시장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금리 인상 폭에 대한 설명도 내놨습니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절반이 지금보다 0.25%피, 2명은 0.5%피 추가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24일 올해의 마지막으로 다음 회의는 1월 초에 열립니다. TDH 뉴스 오수호입니다.